자, 이번 강의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연파에 대해서 우리 교류회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제 이 앞에 재생 목록을 이렇게 보면 우리 교류회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 호도법이니,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렇죠? 그 다음에 복소수, 벡터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여기에서 뭔가 이 교류회로를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해서 이해를 해보니까요. 그것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고 어렵죠.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는 단원이고 어려운 게 사실이고 한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정말 감이 잡혀요. 신기하게도 처음에는 정말 이게 뭐야 싶지만 아무튼 그렇게 꼭 봐주시고요. 여기서도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했다는 전제하에서 자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n극 s극을 이렇게 두고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회전자라고 하죠. 회전자 도체를 하나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얘를 회전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서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런 약간 입체적인 모양으로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그려지고요. 여기에서 기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전류를 빼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달고요. 이 바깥쪽에다가 선을 하나 달고 안쪽에다가도 이렇게 선을 하나 달아서 이렇게 부하를 한번 연결해 보면 뭐 이 상태는 당연히 불이 안 들어오죠. 근데 이 녀석을 이제 뭐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얘를 회전을 시켜보면 그쵸? 오호 얘가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된다 그 얘기죠. 계속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 불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 아하 신기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류 발전을 하는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녀석의 파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회전할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라든가 전압의 파형이 이런 사인파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할 교류회로는 교류 전압과 전류는 이런 사인파 정연파의 형태를 갖는 전압과 전류의 모양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사인파 교류는 우리가 정연파라고 하고요. 사인을 정연파 이렇게 얘기하고 사인파 형태를 가지면서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전압과 전류를 우리가 사인파 교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즉 이 녀석이 자, 이 부분 우리가 여기까지를 한번 딱 끊어볼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 부분만 끊어서 계속 사실 이어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하 그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른 요 길이를 우리가 주기라고 해요. 주기. 이 주기는 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사실 시간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반복되는 이 거리를 주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부분을 잘라다가 계속 이어붙이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주기함수다. 주기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난 3장에서 공부했듯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기전력 이거 뭐 3장에서 공부했어요. VBL 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전력이 생겨야 당연히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그때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우리가 유도를 해봤었는데 이 녀석은 일단 V는 이 도체죠. 이 도체가 이 바깥 부분 이 녀석이 회전할 때의 그 회전 속도였고요. V 그 다음에 B는 이 자석들의 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석 밀도 그랬었고 그때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길이를 도체의 길이를 작게 만들어 버리고 크게 만들 때랑 작게 만들 때랑 다르기 때문에 이때의 요 길이죠. 요 부분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도체의 길이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각에 의해서 이 자석과 우리가 쇄교하는 그 각에 의해서도 이 기전력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도체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때 사인 세타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었고 이거 어떻게 외우자고 그랬어요? 이는 VB의 사인 세타는 자, 두 가지로 외우자고 그랬죠. 우리가 그때 받는 전자력의 크기는 기억납니까? FBIL 갔더니 사인을 해달라고 난리였다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었고요. 이때 유도 기전력은 FBI에서 공연하고 나서 그 앞에 사무실 앞에 2부바라고 하는 데가 있었죠. 2부 바에를 갔더니
거기에도 FBI 직원들이 찾아와서 사인해달라고 난리였다. 2부 파일 갔더니 사인해달라고 난리였다.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었지. 기억나죠? 이렇게 외워보면 잘 안 잊어버릴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됐었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회전자, 이 도체가 이 각에 따라서 자, 이 부분이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 부분이 회전하게 되면 사인파를 갖게 되는데, 자, 사인파는 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나 공학적으로 이렇게 우리 각이 요 녀석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반지름이 1인 이 원에서 사실상 이렇게 x축에 우리가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그어보면 이 길이가 사인 값을 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각이 커짐에 따라서 요 길이를, 즉 이 각이 지금 이만큼 커짐에 따라서 그때 요 길이가 사인을 의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녀석의 각을 변화시켜 가면서 이 길이를 여기 한번 나타내 보니까, 그렇죠? 이제 각이 더 커져서 이 길이가 됐고요. 이게 함수값이 되는 거지. 또 각이 더 커짐에 따라서 그때의 요 길이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거를 따라서 쭉 이렇게 표현을 해봤더니 오호, 이때의 길이는 지금 얘가 되는 거고요. 그치? 각은 이 각을 의미해. 아무튼 이것들을 쭉 표현해 봤더니 이 함수의 형태가 바로 이런 사인 함수, 사인 그래프 형태를 그려지더라. 이게 뭐 사인을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니까요. 이 녀석이 바로 정연파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인이 만들어지는 배경이다. 그 얘기죠. 뭐 이건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즉 이렇게 이 녀석을 회전함에 따라서 여기 사인파가 만들어지는데 요 도체죠. 요 녀석이 회전함에 따라서 그 각에 의해서 기전력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인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역시 사인파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순식값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순식값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마다의 그 시간에 따른 값이다. 전류값이 그 순간순간 표현해내는 그런 값이다. 그래서 i는 형태가 im sin 오메가 t 이런 형태를 띠게 돼요. 즉 사인 형태는, 사인 값은 이제 여기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때 요 im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함수, 요 녀석의 최대값이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최대값이 바로 im이다. 이런 형태를 갖고요. 그리고 뭐 뒤에 한번 또 보겠지만 이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은 각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했기 때문에 이거는 각을 의미해요. 각. 이 오메가는 여기에서는 각속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간. 속도와 시간을 곱하면 그 크기가 되는 거죠. 각이다. 그래서 이게 각에 관한 축이 되는 거고, 이것이 그 전류, 지금 여기에서는 전류를 표현했기 때문에 전류의 크기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보니까 여기 얘가 파이, 한 바퀴 돌 때가 2파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주기는 2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전류를 표현하는 식을 기억합시다. im sin 오메가 t. 그래서 얘는 최대값, 그리고 이 녀석은 각을 뜻하는 sin, 정연파 형태로 표현되는구나.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구나. 기억을 합시다. 그 다음에 역시 또 전압도 마찬가지예요. 전압도 이런 정연파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이 전압의 순시값이다 또는 순시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순시값, 순간순간 그 시간에 따른 전압을 표현해 주는 값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역시 예를 보면 최대값을 알 수 있는데요. 최대값은 이런 사인파의 가장 큰 값, 여기가 지금 VM에 해당되는 값이구나. 최대값이고, 얘는 각을 뜻하고, 다시 한번 오메가는 뭡니까? 각속도, 얘는 시간을 뜻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 전압이죠. 전압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로는, 여기에서는 주기, 그 다음에 주파수, 그 다음에 각주파수, 각속도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선생님 볼 때는 너무 엄밀하게 처음부터 막 이해 안 되면
난 절대 안 돼. 이럴 필요는 없고요. 아, 그냥 대충 그런 것이 있구나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용어를 이제 쓰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맥락이라든가 이런 데서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아, 그런 것이 있구나 정도 하고 반복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t로 표현하고요. 주기는 뭘 뜻하냐? 바로 한 사이클에 걸린 시간. 한 사이클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반복되는 한 번에 어떻게 보면 변화된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이 녀석을 만약에 이제 시간에 관한 우리가 축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 한 사이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이 기간 요 녀석을 주기라고 하겠다 그 얘기죠. 요 시간의 크기 뭐 그런 것이 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는 1초 동안에 이 사이클이 몇 번 반복됐느냐. 그러니까 이 주기가 사실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60Hz짜리 그렇죠? 정연파 220V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건데, 이 녀석은 1초에 60번을 얘가 이렇게 사이클을 운동을 한다 그 얘기요. 이 사이클이 60번 반복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1초 동안에 60번을 반복하는 형태의 파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60Hz라고 표현하듯이 1초 동안에 이 녀석이 사이클이 몇 번 반복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값, 주파수다. 그래서 프리퀀시라고 하고요. 그걸 따서 F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주파수하고 주기는 서로 역수 관계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 되고 또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 된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파수 F가 얘가 만약에 60Hz다 이렇게 주어지면 그때의 주기는 바로 뭐냐면 주기는 얘는 1초 동안에 60번을 얘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 반복된 이 시간은 결국 60분의 1초가 된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60번 반복되어야 1초가 되니까. 그래서 이 주파수와 주기는 60분의 1 역수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각주파수라고 해서 오메가를 각주파수 또는 각속도 이런 말로 같이 써요. 이 각주파수는 요 녀석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 이 기전력의 파형 요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단위 시간당 회전수를 뜻하는 건데요. 아무튼 얘는 요 녀석을 기준으로 뭐 1초 동안 얘가 몇 번을 그러면 그 회전자가 회전했느냐를 나타내주는 값으로 얘를 각주파수 이렇게 표현하고, 각속도는 우리가 아까 여기 봤듯이 회전자가 이 각을 기준으로 그렇죠? 요 각을 기준으로 단위 시간당 각이 얼마만큼 변했느냐라고 하는 녀석, 그게 바로 각속도죠. 즉 얘의 관점에서 보면 오메가를 각주파수다 이렇게 부르고요. 요 회전하는 이 각의 관점에서 얘는 파형의 관점에서 본 거고, 이 각주파수는 얘는 이 각의 관점에서 시간당 회전하는 각의 변화량을 뜻하는 것이 각속도다. 그런데 이게 사실 뭐 개념이 정확하게 안 서고 헷갈리죠. 일반적으로는 얘를 각속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아요. 이 시간에 따른 각의 어떤 변화량, 그것을 이 그래프상에서 얘를 각주파수다 이렇게 나타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이거는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감이 잡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처음 얘기한 대로 막 집중해서 여기 막 이해가 안 돼, 다음으로 못 넘어가겠어 이러지 말고요. 넘어가도 돼요. 많이 안 쓰요. 그리고 계속 말을 하다 보면, 계속 우리 학습을 하다 보면 또 감각적으로 이 녀석들을 또 알게 되니까,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이 교류라고 하는 녀석에서 등장하는 용어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거 앞에 재생 목록에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살짝 해보면,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을 표현하는 하나의 어떤 기법, 방법인데, 우리가 뭐 60도니 뭐 180도니 90도니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던 것을 60분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거 앞에 강의 보면 좀 자세히 나오니까. 근데 이 호도법은 바로
우리가 이런 원이 있을 때, 반지름이 R인 이런 원이 있을 때, 그때 이 각을 점점 키워가면서 어느 각에 도달했더니 그때 이 호의 길이가 이 반지름과 같게 되는 그때의 이 각을 숫자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정의하고 단위는 라디안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이런 정의에 의해서 이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했고요. 이 호도법은 사실상 이 각도라고 하는 것을 실수화해서 우리가 아까 우리가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이 녀석이 실수에 대응되는 그런 어떤 함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각도를 일종의 실수화했다. 각도를 실수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엄밀히 이 60분법은 각도를 정확히 실수에 대응된 그런 값으로 대응시킨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각도를 실수화해서 우리가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거였죠. 180도일 때가 호도법으로 바꾸면 파이 라디안, 파이였고요. 보통은 이제 이 단위는 생략하고 얘기하고요. 그렇다면 90도는 이 녀석의 180도의 반절이니까 얘가 2분의 파이가 되겠구나. 또 60도는 이 녀석의 3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파이가 되겠구나. 뭐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45도는 4분의 파이. 그렇죠? 그 다음에 30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요거의 6분의 1이죠. 6분의 파이. 그래서 6은 3, 3은 6, 4는 4. 이렇게 좀 외우자고 그랬죠. 응? 그래서 각도를 이렇게 표시한다. 기억을 하자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상이라는 용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위상은 우리가 페이즈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어떤 파형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는데 늘 이런 파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얘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고 또는 이 녀석이 약간 이동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 우리가 전류와 전압이 이런 형태를 가질 수도 있고 이럴 경우는 우리가 위상 여기 이 녀석의 각이 얘보다 늦게 출발한다. 이게 각이라고 그랬죠. 오메가 t는 세타를 의미하게 되고 각이 이만큼 늦게 출발한다. 그래서 지각한다 그랬죠. 이걸 지상인 파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앞에서 출발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앞에서 출발하는 파형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이 녀석은 얘보다는 앞서서 출발하고 있다. 이거보다는 뭔가 기준이 되는 파형보다는 앞서서 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나아갈 진상이다. 상이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때의 이 각의 차이를 우리가 위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 빨간색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보면 그때 여기 이 파란색 그래프는 이 각의 크기를 세타2라고 우리가 잡아보면요. 이 녀석은 세타2만큼 늦어지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지금 요 녀석 여기 검은색 그래프는 세타1만큼 얘가 앞선다. 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기본적인 파형 여기 V라고 하는 그래프 빨간색이죠. 요 녀석을 얘가 최대값 그리고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바로 그럼 V1은 앞서고 있죠. 그래서 요거 오메가 t가 사실 세타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오메가 t 이 각에 비해서 세타1만큼 앞서는구나. 플러스 세타1 앞선다. 진상. 이렇게 우리가 이 식을 이제 표현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 여기 빨간색 그래프에 비해서 세타2만큼 늦죠. 얘는 지상이야. 늦어. 그럼 뭐겠어요? 똑같은 형태에서 얘는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2다. 이렇게 나타나겠다. 그 얘기죠. 일단 여기에서는 이 정도 기억을 합시다. 이 정도 기억해서 이게 지금 이런 파형의 형태로 표현되는구나. 진상일 때 앞서서 출발할 때는 여기가 플러스 그럴듯하죠. 진상 나아가 플러스 진상 플러스 그 다음에 지상 늦어 얘는 지각하는 형태의 파형은 늦었어 마이너스 늦어 뭐 그럴만하죠. 이렇게 표현해서 이 정연파를 이렇게 나타내는구나. 얘는 최대값 그렇죠? 그리고 파형 자체가 사인이니까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지금 쓴다는 얘기죠. 알겠지? 자, 그 다음은 이제 동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상이 같다 같을 동자를 써서 위상이 같다. 여기 그래프 보면 그럴만하죠.
여기 파란색 그래프와 지금 여기 빨간색 그래프 이 녀석이 출발점도 같고 그쵸? 계속 같은 출발점을 이어가면서 파형이 반복되는 형태.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파형의 식을 보니까 이 녀석의 최대값 V1의 최대값을 여기 VM1 이 녀석 빨간 녀석의 최대값을 VM2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녀석들을 각각 최대값으로 갖는 파형, 사인 파형이다. 그래서 사인 오메가 t.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뭐 이런 게 없죠. 사인 오메가 t 뭐 플러스 세타 1, 세타 2 이런 부분이 없는 거죠. 이건 동의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앞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조금 공부가 된 상황에서 이 사인파, 정연파 교류에 대해서 표현법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정연파 교류의 어떤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어서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